세상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 때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와우. 이번 화면 난장판은 수리남에서 돌아온 환정민과 왜 때문인지 요원직 전문 배우가 되어가고 있는 현빈의 주연 교섭입니다. 이야. 네. 영화는 자원봉사자였던 인들의 종교가 알려지면서 난항으로 빠집니다. 동서양 종교를 따지지 않고 테마 1순위 악마로 평가받는 우리 사탄아들 CPD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저게 나는 이제 아일랜드 반도 이길 수 있지. 반 정도야 뭐. 알라의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 내가 알라보다 세다. 내가 알라보다 역시 위다. 악마야. 네. 어쨌든 이제 김수풀은 어쨌든 잔인하게 죽일 거니까 영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영화 교섭 감독 임순례 감독님이십니다. 이제 또 네. 많은 작품들이 있죠. 이제 제보자, 리틀 포레스트, 우리 생애 최고 순간 등등 여러 가지 훌륭한 영화들을 만드셨던 감독입니다. 뭐 각본은 안영수 작가님, 그리고 개봉은 이제 1월 18일에 했고요. 이제 제작비가 한 15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350만. 이라고 아하. 하네요. 아하. 네. 하지만 1월 29일 기준 한 140만 명 정도로 설 특수를 크게 늘리지 못했다. 아하, 안타깝게도. 그렇군요. 네. 네네. 아무튼 이제 이 영화 다들 아시다시피 샘물교의 성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실화 바탕 영화입니다. 네. 등장인물 정재호 역의 이제 황정민 요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으로 이제 교섭 전문 외교관 이제 실장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박대식 이제 우리 현빈 배우님이십니다. 네. 손예진 씨의 이제 남편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요 이제 한국 인질들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제 고군분투하는 이제 국정원 요원으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에이전트 전문 배우입니다 이제는. 굉장히 잘 어울리더군요. 네. 에이전트 역할이. 덕수형도 예고편만 봤을 때는 이번에도 북한 에이전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행히 북한 출신 아니더군요. 약간 비주얼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 처음에 봤을 그리고 때. 처음에 뭐 좀 이따 얘기해 보겠지만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저 황정민 씨가 딱 내려가지고 저 교섭으로 온 뭐 외교관입니까 그러잖아. 나도 준비해온 교섭안이 뭡니까?라고 얘기하는데 말투가 약간 북한 사람 같은 거야. 야 너도? 나도. 야 나도. 나도 그랬어. 거기서 깜짝 놀랐어. 북한이. 아니더군요. 네네. 탈레반의 불시착. 네. 예, 아무튼 다음 캐릭터로 이제 카심 한국 이름으로 이봉환 역의 이제 강기영 배우님. 또 이제 우영우에서 또 좋은 연기를 그렇습니다. 나왔었죠. 아프가니스탄 내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인데 파슈토 통역사로 나오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희한한 네네. 인물로 이제 또 음. 감초 역할 전문 배우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이제 요 세 명 빼면은 사실 뭐 더 소개할 캐릭터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현재 탈레반에 이제 점령되어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제 촬영 네. 당시에는 좀 지금과 달라서 이제 요르단에서 촬영이 직접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요. 뭐 그런데 이제 2020년 3월 말부터 요르단에서 촬영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뭐 또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또 밀리고 뭐 한국 그렇습니다. 정부가 또 입국을 또 금지하면서 뭐 막 연기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했었는데 아무튼 촬영을 잘 끝냈다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네. 피랍 발생일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피랍 발생일이 2007년 7월 21일부터 총 44일 동안 이제 이런 이제 교섭 기간이 있었는데 이 작중에서는 2006년 9월 19일에 납치되고 18일 만에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작중에서는 이제 한 번에 이제 대면 교섭으로 이제 좀 이제 그런 교섭이 끝났는데 영화와 달리 이제 현실에서는 무려 4차 대면 협상 끝에 교섭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네. 진짜 고생들이 많았겠죠 외교관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런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덕분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란을 낳고 있기도 한 우리 영화 교섭 설 특선으로 이제 2대 대작으로 유령과 함께 나왔는 이 영화가 훌륭한 영화였는지 어떤 영화였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T 영화 소개 쳐드렸고 다음은 영화에서는 이제 탈레반도 건드릴 수 없는 로얄 패밀리 가문이 등장합니다. 아하. 그리하여 자신의 가문이 언젠가 위협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씨를 말려 가문의 대를 끊어버린 우리 가문 킬러 정씨 가문의 정닥터니 조금 더 디테일한 줄거리 말씀해 주십시오. 뭔가 약간 거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듣다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좀 안 좋네요. 뭐 언제 기분 좋았어 이거 들으면서. 그렇네요. 동물병원 가서 땅콩을 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뭐 가스라이팅인가요? 목에 꼭가 씌우고 이렇게. 닥치시고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단체인 탈레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던 이런 위험한 시기에 네네. 한국의 한 교회 선교 단체가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프가니스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탈레반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네. 아하, 네.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 외교부는 급히 대응팀을 꾸려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탈레반의 요구 조건은 탈레반 수감자와 포로의 막교환과 한국군의 철수였기 때문에 그 교섭 담당 실장인 정재호는 아프가니스탄 외교부와 만나서 이에 대해 대책 회의를 하게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요원이었던 박대식이 대응팀에 합류해서 이거 쉽지 않을 텐데 막 이러면서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데 정 실장을 포함한 외교부 대응팀은 그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요구 조건을 받아줄 줄 알았던 한국 정부는 방송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수감자를 우리는 풀어줄 생각이 절대 없다. 뭐 이런 거를 방송을 통해서 들었고 탈레반이 이야기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답답했던 이 정 실장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해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이 마음이 급했던 정 실장은 이제 그 국정원 요원인 박대식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사기꾼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이슬람 장로회의를 통해서 포로의 석방을 거의 성사시킬 뻔도 하였으나 한국 언론의 입방정 때문에 모두 무산되기도 하였죠. 맞습니다. 바람이죠. 결국 한국의 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오게 되고 정 실장은 마지막으로 탈레반과의 대면 협상을 하기로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데 리정혁 동무 저희 구하러 와줄 거죠? 탈레반의 불실장. 김소뻘 모르면서 웃는다. 김소뻘 모르는데 막 웃는다. 내용은 모르지만 그 고향말 들으면 좋지. 불시착 거저 리정혁 동무 저희 구하러 와주시지요. 북한 사람들도 많이 봤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자, 과연 정 실장은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탈레반과 대면 협상을 할 것인지, 네. 탈레반들의 땅굴 속에 들어간 정 실장과 통역사 카심은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결국엔 납치된 사람들을 무사히 귀환시킬 수 있을지 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 좀 더 디테일한 줄거리 정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영화를 이제 보러 갔는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선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르게요. 왜죠? 2006년이라고 이제 이 타이틀이 뜨잖아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2006년. 근데 2010년 넘어서 나온 현대 제네시스가 단독 샷으로 보여줘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거를 또 혼자 그걸 신경 썼군요. 아니야. 네. 근데 한국 배경의 국산차인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타적으로서 좀 아쉬웠다. 왜냐하면 그때 차가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몇 년 전인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아무래도 그 약간 뭐랄까요? 실패 계속하시죠. 카바를 치려고 했는데 약간 뭐 중동 좀 더 중동이었으면 오일머니를 가진 어떤 갑부들한테 미리 현대가 만들어서 판 게 아닐까요라는 생각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서 안 되는군요.
너무 무리수였습니다. 계속 아 하시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이게 외교부에서 나왔을 때 아, 이제 네네. 제네시스가 나왔어요. 아, 외교부 그렇군요. 배경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은 가서 찍어서 그런지 옛날 우리나라 차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거 오히려 네네. 괜찮았어요. 예, 아, 그래서 뭐 네네. 조금만 신경 이거- 썼으면 됐을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영화가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 한국 네네. 영화라서? 한국 영화라서라기보다는 뭐 그 뭐죠 이게 진짜 재밌어서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아니 왜 재미가 안 느껴지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화를 보면. 무맛이다, 무맛. 맞아요. 언제 재밌어지나 뭐 기다려. 그런 느낌으로 해서 뭐 진짜 뭐 스카우터 없으면 전투를 못 느끼던 시절에 베지터 같았어요. 그냥 안 느껴져 뭔가 이게 느낌이. 근데 사실 전체- 마봐야 정신 차리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화면 때깔도 좋고 배우도 좋고 뭐 아, 소재도 좀 그렇습니다. 재밌고. 네네. 그런데 이게 로켓도 전 잘했는 것 같아요. 그 해외 맞아요. 느낌, 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왜 이게 재미가 안 느껴지지? 하고 하면서 계속 봤어요 보면서. 음. 근데 비슷하다면 모가디슈는 참 재밌게 봤거든요. 아,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어쩌면 또 되게 뻔한 뭐 그런 모가디슈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남북이 모여서 뭐 깻잎 떼어주는 장면 이런 것도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뻔하지만 네. 그렇죠. 뻔하지만요. 네. 네네. 근데 왜 이 교섭은 영화가 끝까지 왜 재미가 없냐 하면서 그 중간에 그 카심하고 그 박대식하고 앉아가지고 그 밥 먹으면서 깻잎 좀 떼죽했었어야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깻잎은 요새 이상하게- 약간 음란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김치 찢어주고 뭐 그런 거 한번 했었어요. 깻잎이 음란한가요? 깻잎 요새 논쟁 깻잎 때문에 논쟁 때문에 좀 음란해 깻잎이. 뭔 소리야? 논란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음란하다. 음란해. 야해요 아, 깻잎이. 야해, 야해. 그렇군요. 네네. 풀떼기가 야해졌군요. 그건 뭐.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영화 시작하면서 뭐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로도 제작됐다 그러면은 네. 사실 이 영화가 전부가 각색인 거잖아요. 모티브로도 제작됐다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전부 각색이면은 분명히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밋밋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영화가? 맞아요. 음. 약간 그래서 이런 뭐- 느낌일까? 그 재미를 위한 MSG를 되게 안 넣으려고 굉장히 절제했다. 조심했다. 절제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네. 느껴지는. 근데 이게 재미가 그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영화 내내 근데 이게 상황이 막 급박하게 이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중간에 뭔가 좀 재밌는 걸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많이 절제하는 근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재미는 뭐 개그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어. 맛이 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이 좀 많이 그런 안 활극의 느껴졌어요. 재미 같은 거 그런 거. 네. 맞습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좀 아까 정락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그때니까 뭐 긴박하다든가 압박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막 있었어요. 재미도. 아이고 저걸 어떡하노 막 약간 그런 그렇지. 게 좀 느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빨리 막 사람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 카심하고 그 아까 박대식이 앉았는데 깻잎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빨리 떼가 깻잎 떼고 빨리 밥에 싸가 묻고 나가야 되는데 깻잎이 이게 젓가락 이게 쇠폭이 붙었나? 이게 안 떨어지네 이게. 왜 유해진 씨가 갔어 거기에? 갑자기 애드립이 나왔네. 유해진 씨. 성대모사가 나왔네요. 이게 깻잎이 이렇게 안 떨어지.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각 전부가 각색인 영화인데 왜 이게 어. 재미가 느껴지지 않게 각색이 안 됐을까라고 좀 의문스럽게 됐고. 네네. 네, 이제 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신PD랑 정의 이야기하면서 뭐 이 장면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저 장면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네네. 근데 이 교섭은 이 영화 전체가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어디 있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실화라서. 뉴스로 봐서 예전에 뉴스로 다 봐서 지겹도록 근데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어디 옛날 무슨 미국 영화 있었는 것 같고 그걸 그냥 한국 배우가 연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고시에이터 정의는 정의는 봤던 장면들의 용접이었다면은 뭐 이것도 좀 받는 것 같고 저것도 받는 것 같고 용접을 네네. 좀 했는 것 같다 그러면 교섭은 네네. 그냥 이 영화 어디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그렇군요. 네네. 네. 약간 팔만 대장경판을 그 한 번 더 웍칠해가지고 찍어놓은 것처럼 어디 있는 뭐. 약간 폰에 있는 그 영화를 그대로 들어가서 네. 네.
통째로 찍은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뭐 그만큼 옛날 영화가 좀 개성이 없었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본 것 같다라는 이상한 좀 기시감이 좀 드는 그런 영화 네네.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마치 옛날 그 포지션이 뭐 일본 노래들 한국어로 많이 부르고 그랬었어요. 아, 그렇죠. 번안곡. 네, 번안곡. 그런 영화 같다라는. 네, 맞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자막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미국 영화, 약간 네, 그런 그냥. 그러면 굉장히 좋았겠군요. 토창 양키 김수풀님의 입장에서. 아니 불쾌하지. 우리나라 영화 가져다가 로컬라이징이라니 말이 좀 심하네. 뭐 한국화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하긴 그런 한국 거. 예능 중국에서 똑같이 만든 거 보는 그런 느낌인가? 약간 뭐 그런 거죠, 불쾌한 기분. 네, 그래서 영화는 저는 하여튼 뭐 괜찮았어요. 괜찮고 그렇긴 했는데 이 영화 자체로서 재미가 있었나라고 시작하면 얘기를 한다면은 이상하게 영화가 좀 기억에 남을 거 없고 그냥 밋밋하더라. 난 저게 뭐 그런 개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영화가 재미없다 그러면서 나쁘지 않았다 그러고 이게 자꾸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부분에 내가 그냥 때깔도 좋고 로켓도 좋고 다 좋고 연기도 좋고 좋은 그런데. 포인트들이 있었어.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왜 이 영화를 좋게 평가를 못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그런 이해가 됩니다.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쁜데 모아놓으니까 못생겼네. 아니야, 얼굴이 기억에 잘 안 난다. 이런 약간 얼굴이 기억에 잘 안 난다. 그게 더 맞아 심심하다. 네, 뭐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영화를 뭐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다른 분 우리 정다터님 어떻게 네. 보셨나요? 저도 뭐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극장에 갔습니다. 네. 좀 영화가 엄청 재밌었으면 좀 약간 입소문이라도 좀 나야 되는데 네. 맞아요. 많이 조용하더라고요. 네. 조용. 아직까지도 저 슬램덩크만 계속 시끌시끌하고 저 십덕 같은 애들 저기 막 스토어 찾아가고 막 이러던데. 김수풀 같은 씹덕들 그죠? 근데 교섭은 좀 많이 조용하더라. 맞습니다. 네. 근데 하여간 보고 나서는 뭐 저는 뭐랄까 이게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헌트나 모가디슈 바로 헌트는 되게 재밌었던 거고 작년이랑 비교하자면 네네. 모가디슈랑 뭐 비슷하거나 그 아래 정도 그 바로 밑에 정도. 것 같아요. 네. 인정 못해?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자신의 의견과 조금만 달라도 전혀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아. 않아. 저런. 저한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랬다고요. 네네. 내 얘기 들어. 나는 그랬다고. 예. 탈레반 이 납치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어가지고 예전에 맞습니다. 이제 옛날에 언론에서 엄청 이슈가 많이 됐었었는데. 맞습니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한동안. 네, 그 당시에도 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좀 굳이 위험한 대로 이 상교하러 꾸역꾸역 갔던 이 피랍자들에 대한 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맞습니다. 되게 높았었는데 네네. 영화에서는 좀 그들의 그 좀 잘잘못 따지기보다는 좀 자국민을 보호하고 목숨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정부의 대응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실무자들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국뽕 영화에 가깝지 않나. 뻥 교섭. 우리 정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뭐 준비를 잘하고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했단 말이야. 막 약간 이런 거를 느끼게 할 정도의 약간 국뽕 영화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 피납자들에 관련된 내용은 좀 어떻게든 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요 그 부분에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기들 잘못으로 이제 제 발로 사지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렇죠. 네. 좀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맞아요. 아이러니. 그쵸. 국가의 의무와 이 족같음 사이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그렇지. 맞아. 어쨌든 그 사람들도 사실은 범법 행위거든. 어쨌든 그렇죠. 네, 법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런 아이러니를 조금 더 부각시켰다면 요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좀 여지가 더 있었을 것 같고 아하. 조금 좀- 그런 느낌인 거죠. 뻔하지만은 그 현지에서 필압됐던 그 사람들의 조금 아니라고 약간 바람을 일으킬 만한 행태들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MSG를 쓱 갖고 에이 여기서 그럼 이제- 잡히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샘물교회에서 이제 십자가 지고 쳐들어갔지 이제 감독. 그거는 조금 그런 방향은 조금 아. 힘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이왕이면 이런 소재를 선택했다면은 그치, 각색을 했다면 조금 더 그런 갈등 요소를 부각시켜가지고 극적인 재미를 조금 더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쪽의 잘못을 그러니까 배제시키진 않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뭐 보여주는 정도로 하고 네네. 이 주인공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거나 막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던가 네.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 안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제시키고 좀 맞아요. 인권 보호 부분에 딱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친 맞습니다.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바람에 약간 우당탕탕 납치소동 정도로 좀 끝나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예. 그리고 뭐 근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범죄도시 2도 그렇고 모가디슈도 그렇고 뭐 수리남 드라마도 그렇고 네. 좀 해외 로켓 촬영했던 작품들이 뭐 작년에 많이 나와서 좀 좋은 반응을 그렇습니다. 얻었었는데 네. 뭐 올해도 이제 뭐 교섭으로 시작된 것 같고 예전에는 그 해외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에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막 그렇죠. 일부러 막 연출에 막 힘을 주다거나 우리 아니면 여기까지 와서 찍었어요.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온 오버하는 김에 다 찍은다. 온 김에 다 찍어간다. 약간 그런. 그렇게 요르단에서 모든 촬영분에 에너지를 태운 교섭팀 거짓말처럼 흥행에 한국에서 참가한다. 거짓말처럼 훌륭한 작품을 찍지 못했다고 한다. 손익분기를 넘기지 못했다. 여기서도 슬램덩크에 못했고 네네. 하여튼 예전에는 그런 류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네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교섭에 나온 그런 외국에 있는 장면들도 뭐 맞습니다. 특별히 뭐 굉장히 이질적인 장면이나 뭐 그런 느낌 없이 스토리가 진행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는- 거죠. 로켓 촬영분하고 이제 다른 뭐 세트 촬영분이나 국내 촬영분하고 이 튀는 게 없다는 거지. 그죠? 그렇죠. 이질적인 그런 튀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많이 좀 안 보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나라도 이게 해외 로켓 촬영이나 뭐 이런 부분이나 뭐 편집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기술들 대해서도 좀 충분히 좀 기술들이 뭐 좀 쌓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맞습니다. 네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국뽕. 그리고 이제 실제로 네. 국뽕이라고 했어요. 왜 심표를 못 살짝 들어가? 찍었습니다. 심표를 살짝 찍었어요. 또뭐 국뽕이라고. 중요한 얘기 하는 줄 알았어. 국뽕.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게 그 현빈 배우처럼 이렇게 국정원 요원이 함께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네. 되게 유명한 국정원 그 요원이 한 명 딱 선글라스 끼고 되게 멋있게 잡혀가지고 한때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 그래요? 실제로. 뭐 있긴 있었나 보네. 실제로 있었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도를 했겠죠. 피랍자들을 그렇겠죠. 풀어내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이제 일단은 모르는 상태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이 정치적인 협상 과정만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심심하거나 이럴 그렇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액션 장면을 조금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국정원 국정원. 요원을 일부러 좀 투입시킨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좀 맞죠. 들기도 하던데 네네. 네. 현빈 배우가 그 액션을 많이 해봐서 그 요원을 에이전트 요원을 많이 해봐서 맞아요. 그런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주로 맞습니다. 북한군을 하셨죠? 리정혁 동무. 네네. 이번에는 저 선글라스에 수염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완전 그 약간 멕시코 그 뭐 약간 요원 용병. 용병 같은. 나 또 멕시코 군인 같은- 카르텔 사람처럼 보인다. 멕시코 전문가. 우리 멕시코 박사님 CPD. 또 멕시코 전문가한테 걸렸네. 하지만 멕시코가 에스파뇰을 쓰는 거를 모르고 있었죠. 저번 영어 쓰는 방송에서. 거예요, 나. 야래.
너무 박사다른. 네네. 그 어쨌든 그 현빈이 이제 돈가방 가지고 튄 사기꾼들을 뒤쫓는데 네네네. 네. 마침 또 바로 옆에 넘어진 오토바이가 있어서 이게 아하. 이걸 타고 따라가더라고요. 그쵸. 나 같은 편인 줄 알았어. 와서 준 거 같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필요할 때 필요한 아이템이 마침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게임 아. 같은 그런 느낌도 내가 그 들기도 편집 해가지고. 당했을 거야. 그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미스터 박 그러면서 타고 왔을 거 주려고. 아, 그쪽 편집당했어요. 파견 요원인가 그쪽은? 아, 박현준. 편집 조달. 그렇군요. 아니 뭐 전체적인 액션에 이런 건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설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음. 요거 좀 억지스럽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 네. 그래도 뭐 트럭에 올라타서 막 사기꾼들 막 혼내주고 하는 장면들은 맞아요. 되게 무슨 그 미션 임파서블 어, 한 장면 맞아요. 같은 뭐 그런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고 잘 찍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 뭐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좀 더 털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네. 제가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영화가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실제 있었던 샘물교회 선교단 사건 그죠? 모티브로 네.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접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아하. 보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혹시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약간 옛날에 그런 작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가니 같은 작품들 있죠. 네. 그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회 고발적인 작품? 그런 작품이 되려나 하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주인공들이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뭐 인물들의 심리에 초점을 좀 맞춘 약간 다이하드 심리 게임 버전? 같은 그런 영화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이하드 같은 느낌인데 액션은 그만큼 없어. 이게 그냥 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약간 인물 위주의 어떤 그런 영화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가장 처음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그 말씀하신 대로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더라고. 로케이션 장면들이 뭐 다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때깔이 좋아요. 때깔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프가니스탄과 가장 흡사한 그 자연 환경인 요르단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했다고 하는데 특유의 어떤 사막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람 문화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느껴지는 현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그 중동 전문가로 나오는 국정원 요원 현빈의 비주얼하고 연기가 로케이션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지고 그 수염을 막 이 뺨에 이렇게 막 구레나루까지 연결되는 수염을 이렇게 길렀잖아. 네. 아니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가지고 진짜 중동 사람 같더라. 진짜로. 안 그랬어요? 맞아. 진짜로. 걔는 정말로 중동 전문가야, 내가 봤을 때. 원래 현민 씨가 피부도 하얀데 이번에 구릿빛으로 이렇게 싹 나와가지고. 맞아요. 유독 화면 중독에서 이 신PD하고 제가 그 남자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잘 맞는데요. 역시 신맨티게러. 잘생기긴 했지만 제가 뒤에서 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술자리에서 제가 더 많이 하는데, 한반도의 인류가 절대로 그 한민족이 아니다. 막 여러 가지 많이 섞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빈의 이번 작품에서 보여준 모습, 또 그 카심 역할의 강경 배우가 보여준 비주얼, 그런 제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섞였어. 이거는 섞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현지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비주얼을. 그럴 것 같았으면 그 신현준 배우를 데리고 야, 그건 현지인이잖아, 현지인. 안 돼, 거기다. 야, 누가 줄라탄 나온 줄 알고 왜 축구 선수가 영화에 나오냐고.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한 파키스탄이 있잖아요. 네네. 파키스탄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주류 민족이 파키스탄에 더 많이 산대. 이게 좀 민족적인 그런 문제가 있대.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은 원래 그 원료를 파르키스라고 한다 그러대. 이거 개소리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나오네, 이제. 부릉. 종착지는 어딘지 보인다, 내가. 파르키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파르키스. 브라이컬? 파르키스. 바이칼? 바이칼도 비슷한데. 파르키스, 파키어커세. 야, 차라리 바이칼이 더 가깝다, 씨, 진짜. 바이칼 호수가 더 바이칼. 가까워. 진짜 너무하네. 진짜. 박약거세는 마족이잖아. 아래서 태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서 나온 엮것에 이제.
그러니까 알라신 알라의 파르키스. 아래에서 나온 파케 아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아 오랜만에 와. 만류 고조선 개소리 한번 한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 아 이런 리얼 환빠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네네. 아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배우들의 외모나 연기나 뭐 디테일들이 중동이라는 낯선 배경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질감 없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했고 뭐 분량은 많진 않았지만 현빈의 액션 이런 부분도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훌륭했어요. 저도 진짜 보면서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사건이 해결될 듯 꼬이고 그죠? 해결될 듯 하다가 또 꼬이고 요런 긴장감 유지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대식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정재호가 뭐 외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졌으면은 어떤 그런 긴장감들의 어떤 조절, 완급 조절, 요런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덕분에 후반에 어떤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그려진 그 직접 교섭을 통해가지고 단판 짓는 장면, 거기 가서는 진짜로 정재호의 이야기가 이제 황정민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관객을 좀 몰입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앞에가 조금 전반적으로 영화가 좀 실패했더라도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만큼은 진짜 그것만을 똑 떼놓고 보더라도 좀 확실히 이게 배우의 힘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괜찮았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액션,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영화의 장르를 생각했을 때 액션도 적당히 들어가 있지만 액션보다는 뭔가 약간 드라마? 현장에서 맨발로 뛰고 막 이렇게 교섭을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현장직들의 어떤 약간 이런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잘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우리 신PD. 네. 한국 영화계에 이제 굉장한 이제 똥물리 애들이 있습니다. 영화 고르는 눈이 이제 똥물리인 분들이 계십니다. 신PD. 정답 신PD. 이거 네가 하자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고르라 그랬다 분명히. 하지만 둘 다 똥이었지만 아무튼 단연 원탑은 저는 하지원 씨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까운 과거가 많죠. 진짜 미녀 삼총사쯤에서는 이제 본인도 이제 자괴감에 이제 진짜 많이 힘들지 내가 않았을까 옛날에 외전할 때 돈 벌면 그거 사가지고 불태울 거라고. 그렇습니다. 뭐 일단 현빈 씨도 또 만만치는 않아요 보면은. 근데 그렇다고 맞습니다. 막 하지원 씨처럼 엄청 막 이상한 작품을 한 거는 아닌데, 뭐 찬골, 공조, 협상, 뭐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뭐 좀 나쁘지 않았더라도 이제 좀 이게 영화인으로서 뭔가 배우로서 커리어가 좀 하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작품은 사실 드라마에 비해서 영화에서는 없었던 게 또 맞습니다. 사실이라서. 네네. 그 신기하게 요새 좀 한국 영화들이 다 그런데 참 이제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창궐, 공조, 협상, 영린, 만추 다 두 글자 영화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현빈. 그러네. 요새 그리고 한국 영화들도 보면 두 글자 뭐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생겼나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두 글자 그런 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교섭 요거 냄새가 나는데라고 해서 이제 또 보러 갔었죠. 이거 또 한 번 또 한 번 가나. 정해진 길을 가는구나. 근데 이런 얘기는 잠깐 죄송하지만 네네. 한때 우리 김수뿔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충무로에 파멸의 3대장이 있었어요. 영화를 망하게 하는. 제가 영화 일을 한창 하고 있을 때 파멸의 악마 3대장. 악마의 상대자 나오면 다 망하는 거. 막 한 명이라도 그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참여하면 그 영화는 반드시 망한다. 전지현, 황정민, 신봉삼 이렇게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3명이 한 작품에 참여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전지현, 황정민, 신봉삼이 모두 참여했던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라는 그 많은 청년-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또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고 그렇죠. 계시잖아. 솔직히 하는 것만 네, 다 네. 잘 되시는데 한때 네. 그 너는 내 운명 전도연 씨하고 하고 나서 그 뒤에 좀 영화들이 내리막이었어. 조금 계속 내리막으로 안 될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네. 그때 마지막으로 신봉삼과 전지현 씨와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를 찍고 바닥을 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잘 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그렇죠, 그때가 그렇죠. 바닥을 딛고 올라섰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한창 그 시기에 그 어둠의 시절, 그 네. 신봉삼의 어둠의 시절에 현빈 씨와도 함께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 어떤 작품이죠? 현빈 씨가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정신병동의 약간 환자 역할로 나오시는 영화가 있어요. 진짜 듣도 보도 뭐한 거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많겠다.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마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전혀 처음 보는데. 독립 영화인가요? 아닙니다. 이보영 씨하고 같이 주연을 맡으셨던 이보영 씨도 작품인데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빈 씨도 영화 운이 많이 없다. 작품 운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3대장 안에는 들지 못하지만 삼대장. 충무로 3대장 안에는 들지 못하지만 그렇군요. 5등까지 찍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떨까 하고 봤죠. 이제 봤더니 이제 영화 자체는 일단 뭐 계속 앞에서도 계속 앞으로도 나올 얘기지만 영화가 사실 삼삼해요. 그냥 그렇습니다. 삼삼해요. 뭐 나쁘지도 않은데 뭐 좋은 느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근데 감독 의도는 약간 건조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랬던 것 모가지처럼 같아. 이제 사건 맞아요. 위주로 해가지고 좀 건조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현빈을 넣는 바람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저의 음모론이 나오죠. 투자자의 압박을 받아서 하하 그 투자자의 설득력 없는 음모론 정말 야. 아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음모론 정말 길게 미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투자자 입김이 존나 세요. 이건 어딜 가나 똑같아. 근데 죄송한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음모론이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하나만한 얘기가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죠. 없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네네. 이게 어, 막 영화의 톤 자체는 뭔가 이런 이제 실화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딱 진짜 모가디슈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었을 텐데 현빈이 들어가니까 아까 앞에서 이제 정락토님이 말했던 그런 오토바이 액션 이런 거 미션 임파서블을 굳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 장면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장면이야 진짜로. 아니 저는 반대입니다. 그 장면 없었으면 저이 그 영화 장- 정말 형편 없었을 거예요. 그래 그것도 없었으면 진짜 더 심심했을 거야. 그거라도 건졌다. 그렇군요. 그거라도 욕하면서 저게 뭐 말이 되나 그렇게 봐야 이게 근데 중간에 안정이지. 오토바이 타고 내려갈 때 그죠? 언덕에서 와 타고 내려갈 때. 내려가다 디비지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 게임 뭡니까? 그 게임 그거. 언차티드. 언차티드 하면서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 그 장면 액션 좋아요. 왠지 알아요? 다 어디서 왜? 갖고 왔거든. 저기 본 시리즈, 본에서, 007 본 시리즈에서. 이런 데서 다 봤던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빈이 이제 잘생기고 여기 막 그렇죠. 연기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현빈이 나오면은 뭔가 톤이 깨지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신봉삼 씨가 이렇게 와서 가져온 교수발이 뭡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안 했다니까 뭐 소리야. 진짜 근데 약간 북한말처럼 들렸어. 처음에 진짜 느껴졌어. 그 부분. 진짜 느껴졌어. 느껴졌어. 그 부분. 그 중간중간 계속 북한말 할 것 같아서 불안한 거 있잖아. 막 그런 느낌이. 이 선입견이 너무 세네. 아니 근데 아무튼 그래 현빈이 들어감으로써 현빈이 약간 열혈이잖아. 그러니까 열혈로 나는 이 사람들 구해야겠다고 사발을 뛰고 그러면은 이제 좀 황정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냉철한 외교관 처음엔 약간 그런 그렇죠. 식으로 나와 사건만 딱. 어, 근데 애가 뒤에 가면 너무 열혈이야. 또 가면은 맞아요. 이 한 목숨 다 바치리 뭐 약간 이렇게 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뭐 걔가 중간에 갑자기 변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톤을 좀 건조하게 만들고 싶었으면 이렇게 그렇다기보다는 만들면 안 되지 않았을까? 사람이 열정이 없다기보다는 원론주의자였던 거지 처음에는. 원론주의자. 외교관으로서 공무원이니까. 원칙주의자, 공무원이니까 원론주의자였는데 이제 마음이 더 강도- 열혈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원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칙, 원론 이런 거를 깨고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걸 깨고 앉게 되는 과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거에 집중해서 보면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저의 감은 뒤에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건조하고 싶었던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군데군데 눅진눅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기가 많이 묻어 있어. 예를 들면 진짜 그런 장면들 있잖아. 현빈이 나는 여기 안 떠납니다.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만 있는 느낌이 좋거든요. 뭐 약간 이런 이런 정답 장면 최소연. 최소연. 정답 최소연. 덩그를 교섭을 좋아하시냐고요? 하시냐고요. 저는 이 땅이 좋다고요. 뭐 이런 거 잡아야 되죠. 아 그런 장면들 보면 약간 아씨 몸이 이렇게 베베 짱의자서 꼬이지. 이렇게 베베 꼬이더라고. 니 그런 캐릭터 아니잖아. 하지마. 막 그러는. 그러니까 네. 군데군데 이게 그러니까 어. 모르겠어. 감독님이 이거 일관성을 유지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중간에 이런 게 하나씩 껴 있어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예. 영화를 보다 보면 음. 뭔가 약간은 이제 상황에 맞지 않게 이질적인 대사지만 네. 요거를 통해서 약간 영화의 명대사를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 그렇죠. 그 좋은 풍경을 배경으로 이제 현빈이 또 멋있게 나왔으니까 이 멋있는 대사 한번 쳐줘야지 뭐 이런 모히또 한잔 하자 뭐 약간 이런 이 것처럼. 욕심을 못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씨 이걸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그 감독님께서 네. 우생순에서 우생순. 약간 그런 명대사 명장면 약간 그런 장면이 주는 어떤 힘 이런 거에 조금 약간 맛을 들이시지 않았나? 똥맛. 예,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그런 이제 아까 봉삼 씨랑 정락터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액션 씬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차라리 네. 이게 제목도 교섭이잖아. 네. 액션 교섭이 아니라 열혈 교섭 뭐 이런 게 아니라 교섭이면은 진짜로 그런 이제 말로만? 진짜 그런 치열한 수싸움이나 아니면 그 현실적으로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치열한 뭐 그런 물민 외교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더 디테일하게 진짜로 완전 차갑게 그런 걸 보여줬으면은 맞아요. 차라리 디테일이 그쪽 더 방향으로 있었으면.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법정 영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막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물 밑에서는 엄청 그죠. 치열하게 눈치 싸움하고 맞아. 약간 그치, 그런 그치. 것들로 되게 긴장감을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증인을 요것도- 참석하지 네. 못하게 하려고 막 매수를 한다든가 그치. 막 이런 예를 들면 요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외교적인 눈치성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했다고 보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다. 제가 그래서 교섭이라고 했을 때 사실 포스터 보고 그런 건 포기하긴 했어요. 포스터에 이제 현빈이 이미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너무 멋있지. 너무 멋있. 나는 액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서 있잖아. 헤어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아 그러니까 현빈 자체는 멋있다니까. 올백 그 포마드 헤어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더라. 소혀로 핥은 머리. 소혀로 핥은 머리. 약간 그 파마 안 한 송태선 머리잖아. 그거 뒤로 싹 넘긴 거. 뒤로 넘기는 너무 거. 멋있더라. 너무 잘 어울리더라. 진짜 네네. 그런 몸에 그런 얼굴이니까 잘 우리가 그런 구렛나루 일에서 했으면 어디 거지 새끼 한 마리 들어오면 동네 양아치나 뭐 약간 그런 바로 식으로. 서울역. 서울역. 서울역 앞에 그런 사람 많죠. 네네. 예, 뭐 아무튼 그런 점들 좀 많이 아쉬웠고 네. 또 뭐 이게 또 브로맨스 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요것도 맞아요. 약간 뭐 네. 좀비 영화 같기도 했죠. 브로맨스 영화인데 난 둘이 왜 친해졌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건조하고 싶었지만 군데군데 좀 축축한 영화였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아니 뭐 그래서 영화 보면서 저는 좀 이게 교섭이니까 네. 아까 우리 신 PD가 말했는 것처럼 이게 테이블에서 뭔가 영화가 끝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왠지 그런 걸 해결하는 사람이 그냥 약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좀 힘없는 사람이 막 그 고군분투를 해서 결국엔 이걸 이뤄냈다. 네. 그런 비주얼을 좀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황정민 같은 경우는 센 그런 역할을 아니,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영화적 드라마 같은 게 더 재밌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쫄기도 좀 하고 겁도 좀 내고 이런 사람이 가서 그 탈레반 앞에 교섭을 해야 되는데 뭐 황정민은 그 마지막 어차피 너무 마지막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 거긴 하지만은 네네. 그 탈레반이 자기 요구 안 들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럴 때 이 새끼 사탄 들었어 약간 그런 사탄 이쯤이면 이쯤이면 들어줘야지 사탄 들렀어 그러면서 막 그럴 것 같아서 좀 힘들어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안 와닿더라고요. 그건 그랬어요. 맞아. 네. 배우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때문에.
그죠? 아, 그런 거 그렇죠. 손해를 네. 좀 본 부분이지. 그죠? 네, 그래서 힘센 역할 많이 하고 강한 역할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음. 그런 저도 그 마지막에 그 뭐 테이블 협상 그런 것도 정말 좋았었어요. 좀 이렇게 재밌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네. 네, 조금 더 약한 캐릭터, 아니면 반대로 약하게만 했던 역을 했던 캐릭터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지 않았을까. 아, 저런 사람도 국민을 맞아요. 살리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맞아요. 노력을 했구나. 네, 그래서 네네. 뭐 우리나라엔 없지만은 좀 가장 좋은 역할로는 뭐 드웨인 존슨 같은 사람이 그 드와인 저- 존슨이 저 제일 얘기를 협상 하려고. 자리에 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연약해 보이잖아. 레슬링밖에 못할 것 같고 연약해 그렇죠. 보인다. 승모근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긴장해서 그래. 몸이 움츠러들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담 걸린 거야 이거. 야, 드웨인 존슨이 교섭하러 나와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코란으로 대가리 뽀갤 것 같은데. 뚝배기 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코란으로. 가면 풀어줘라. 이게 당신들이 믿는 코란이란 책입니까? 하면서 으딱 하면서 뚝배기. 그 방탄 조끼도 맞는 게 없어서 아 그냥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네, 그래서 드웨인 존슨은 뭐 진담인데 뭐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약한 캐릭터였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약한 캐릭터. 아니, 그래서 조금 그 강비영 배우가 연기한 카심을 같이 거기다가 뭐 갖다 조금 붙인 것도 있겠죠. 배치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어떤 그게 활기를 불어 넣어주면서도 뭐 너무 과하지 않다라는 느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특히 네. 마지막 말씀하신 그 교섭 장면에 카시님이 같이 하면서 평범한 어떤 일반 시민들이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각자의 이제 할 수 있는 몫을 해 나간다라는 느낌 좀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아,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네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황정민 배우만 있었으면 그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약하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영화적인 장치였겠지. 그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카심이라는 캐릭터 강기영 씨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 같이 배치시킨 거 괜찮더라고. 왜냐면 근데 만약에 현빈이 현지 코디네이터도 하면서 국정원 요원이면서 자기가 만약에 그 중동 말도 해. 그랬으면은 만약에 마지막 그 두 자리에 이제 상대 여기 있고 그 이제 알카에다인가 그 뭐죠? 그 탈레반. 알카이다 이거. 탈레반. 탈레반. 여기 사탄 돌렸나 이거. 탈레반 수장이 있고 거기에 현빈하고 황정민이 있다. 아, 그거는 죽었다, 도저히 죽었어. 그 탈레반이 살아나갈 수 없는 테이블이라는 그죠? 느낌이 왔을 텐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빈이 연기했던 박대식이 못 들어가게 되고 그 교섭 마지막 테이블에 이제 강경이 연기했던 카심이 정재호를 따라 들어가는 그런 설정들 장치들 저는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근데 저는 강기영 배우 나올 때 내가 정의 볼 때도 류경수 배우 처음 나올 때 있잖아요. 정의에서 네. 저 이놈의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이랬거든요. 또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 나오네 그랬는데 교섭 보는데 또 카심이 또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나오네. 2주 연속이네. 2주 연속으로 나오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감쪽 캐릭터인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환기시켜줄 캐릭터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네. 너무 이렇게 꼭 촐싹 맞은 애들로 해야 되나? 이런 막 그러니까. 진짜 아재 개그 치고 있잖아. 막 그런 애들. 굳이 몸 개그하고 이런 애들을 꼭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뭐 캐릭터가 뭐 또 있으면 보고 있으면 또 재밌긴 해. 근데 그건 맞습니다. 네네. 재밌긴 한데 너무 한국 영화 하면은 진지한 주인공 옆에 무조건 이런 캐릭터 하나 꼭 있어야 된다는 뭐 어디 내가 모르는 수학 공식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있어요. 몰랐어요? 학교에서 있었구나. 안 배웠어? 네네. 그게 흥행 공식? 그리고 죄송한데 이민 갈 거 아니면 이제 좀 적응하세요. 그 뭐 매번 그렇게 보면서 매번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냥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좀 이 정도 넘어가세요. 했으면 바뀌어도 되지 않나? 아니요, 이 정도 했으면 좀 받아들이세요. 오신 PD가. 그래서 다음 영화부터 내가 한번 네, 참고할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걸 매번 보고 와서 매번 짜증내고 매번 깝니까 방송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겹겠어요. 지금까지 네네. 수집한 공식들로 나도 영화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뭐 당연하다고 생각 넘어가면 되지. 그럼 네가 욕해왔던 그런 딱 그런 들어맞는 영화가 나오겠다. 제 케이스타일. 네.
근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강경 배우가 또 되게 막 과장해서 연기를 했다던가 뭐 또 그런 부분은 또 없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나마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네. 조금 튀지 않도록 진짜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한국적인 캐릭터로 관락하면 비주얼도 정말 튀고 그죠? 한국스의 그 사람. 누가 봐도 피부는 허연데 막 수영 어. 과장되게 막 이만큼 막 붙여가지고 막 그래 갔어야 되는데 최대한 비주얼도 조금 진짜 현지인처럼 느껴지도록 진짜 좀 사실감 현지인 있게. 같더라고. 진짜 현지인 같더라고. 처음에 강기영인지 몰랐잖아. 그러니까요. 몰랐어. 코가 커서 그런지 정말로 제가 한반도의 인류가 절대 한민족이 아하. 아니다라는 어떤 알았다고. 그런 그랬습니다. 네네. 맞아요. 좀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이제 그런 캐릭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방송에서 그만 얘기하세요. 지겨우니까. 드디어 개몽시켰다. 다음에 또 할 것 같은 기분. 네. 네네. 아이 뭐 그럼- 그래가지고 네.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전 뭐 좀 다른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 그 네네. 맨 처음 연출 장면이 저는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버스 한 대가 이제 흙길로 막 달려가는데 네. 막 엄청 그 빠져 있는 와이드 샷으로 그 주위에 막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볼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네. 나중에 이게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경호 인원 없이 좀 맞아요. 달랑 버스만 한 대 지나가는 게 얼마나 위험했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컷들에서 보니까 이 버스가 꼬불꼬불한 그런 길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아래는 다 절벽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의 그게 미래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위험해질 거라는 불안감 같은 것을 좀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네.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저 막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절벽 옆으로 막 이렇게 버스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니까 네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괜찮나 이렇게 봤는데 네. 정작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로 굉장히 막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막 기도를 하고 뭐 맞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이거에 위험한 상황이 약간 느끼는 닥쳐올 거야.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런 연출 부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안전불감증 같은 그런 느낌. 안전불감증. 아니, 그 안전불감증 맞지. 맞아 맞아요. 안전불감증도 맞는데 어쨌든 그 감독이 의도한 거잖아요. 앞으로 맞아요. 다가올 불안한 미래.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이 분석한 막 외신들이라든가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 그 지역에 아무런 호의도 없이 버스 한 대 달랑 해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거는 그냥 죽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자살행위다. 지역이다. 자살행위다라는 얘기를 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저 남부 지역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불가 지역이니까. 네네. 별로 이동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게 있어. 거 이게 있어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몰입이 좀 힘들었던 것도 그런 이유야. 이게 그러면은 인질들한테 몰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이제 위험한 그렇죠. 느낌이 들고.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이게 현실에 내가 이제 이거는 겪었던 일이잖아요. 나도 이제 십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외교관들이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저 가가지고 막 저렇게 어그로 끄는 거잖아, 진짜로. 어그로 끌어가지고 그렇죠. 괜히 우리만 막 외교적으로 겁나 손해보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꼭 구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치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서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배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일부러 안 들키려고. 근데 이제 또 아는 사람에서 또 그게 아예 얘기 안 하기도 좀 안 떠올리기도 뭐했다. 뭐 그런 얘기.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감독님의 의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감정선이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감정선이 흐를 수 있는 거를 네. 배제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피랍자들의 어떤 처한 상황들 약간 거기에 공감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배제한 게 아닌가. 많이 그죠? 배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자체의 그 힘이 그러니까 음. 쥐고 가는 힘이 좀 부족했다. 약간 심심하다 느끼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최후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건데 맞아요. 그 사람들을
꼭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그러니까 같이 혼동이 좀 올 수도 있는 그런 아이러니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영화의 목적이 흐릿해지니까 이 영화가 가지는 힘 자체도 좀 약간 약해지지 않았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왜냐면은-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예 밉상으로 더 그리던가. 아예 진짜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뭐 거기 꼭 필압된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필압자들과 관련된 뭐 교회 관련자들이라든가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 말라는 곳까지 보낸 중간에 막 브로커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러 더 위험한 곳으로 막 선교자들을 보내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대. 실제로 그 당시에. 그냥 걔네는 그게 지들 교세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순교하고 희생하고 이런 게 더 막 성스러운 거라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는 거야, 실제로 그 당시에. 뭐 인터콤이라고 하던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서 막 그 언론에 대놔놓고 막 자기들이 막 더 막 입상짓 하고 막 자기들 당위성 막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연출해서 오히려 보여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랬다면 그런 대비가 거예요.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런 교섭 뭐 이런 영화가 나오려면 원래는 이제 인질 사연 파리를 또 존나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뭔가 탁 몰입오는데 그걸 전통적인 못 하는 거지. 심파. 그러니까 그걸 못 하니까 영화가 좀 심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중간중간에 그런 뭐 인지들 나와서 뭐 자기 얘기하고 그러는 부분이 그거를 조금 대체하긴 했는데 네. 뭔가 좀 한 방은 없었죠. 꼭 구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없었던 진짜 것 필요한 만큼만 딱 보여주고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이때까지 저희 영화 보면서 많이 뒤었던 것처럼 뭐 그런 뭐랄까 정재호나 박대식의 또 식구가 거기 한 명 있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 입맛이 싹 당기는데. 안 되지 안 돼. 조금만 더 얘기해 보세요. 제가 햇반 좀 돌려오겠습니다. 직접적인 가족은 아니고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할 남자. 너무 재밌어집니다. 흥미진진해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이거 어디서 들어본 스토리 같은데. 뻔해 느릿던 거야. 아니면 그 남동생의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이 거기 이제 갔는데 임신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와이프하고는 지금 약간 별거 상태야.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햇반 놀려, 씨.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부인이 막 교회 가고 부인하고 남동생하고 교회 가던 거를 그것 때문에 막 싸웠어. 그것 때문에 별거 중이었어. 잘한다. 자기는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이거 잘한다. 그거 선교활동 한다고 그거 걷다가 잡혀간 거야. 근데 그걸 얼쑤? 구해야 돼. 이거 정말 가야지. 입맛이 싹 도는 K18. 약간 그 비상선언 같은데 비상선언. 듣다 그러면 보니까 주인공만 황정민에서 송강호로 싹 바꿨어. 농담입니다. 네네. 네네. 재밌겠다. 아마 그런 소스가 있었으면 진짜 끔찍했을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또 시작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저 현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전에도 뭐 약간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죠. 희생자가 생겼었죠. 희생자를 구하지 못했던 그런 맞습니다. 이유가 이게 타당하게 어떻게 보면 있다고 생각이 좀 캐릭터의 들었는데 서사. 네. 저 정도면 좀 약간 원래 자기가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한 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무리를 약간. 해서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게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정재호 실장의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어서까지 살리려고 하는 명분을 잘 못 찾겠다. 명분이 약간 이런 없다, 느낌이 좀. 명분. 네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도 어쨌든 이게 계속 영화가 약해진다. 심심해진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가 조금 약간 진짜 약간 그 의무감에 가득 차 있는 이제 공무원 느낌인 그렇죠. 거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가면 뭔가 너무 열혈해. 왜냐면은 이게
뭔가 계산이 빠르고 뭐 이런 공무원이면은 사실 그 이제 거의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진짜 1대1 교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면 교섭.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게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열혈인 것 같아서. 현민이랑 그래서 캐릭터가 좀 또 겹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너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 이때까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박대식이 방탄조끼 주는데 이거는 지고 가는 것 같으니까 안 입을래요.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래서 갑자기 되게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런 것도 안 입고 그래가지고 안에 뭐 그런 부분 안에 비브라늄 방탄조끼 입었어. 셔츠 벗었더니만 토르처럼 이렇게 비브라늄으로 된 우르르로 된 그 방탄조끼 챙챙챙챙챙챙챙 알지? 총을 아무리 쏴 블랙팬서 슈트 씨 안에. 아니 박대식이 쫓기 펴주면서 그러니까 정재호가 이거 한수 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 안 입을래요? 그러니까 이거 사막이 꽤 추워요. 이거 그냥 파카예요. 뭐야? 그래가지고 입혀줄라 하는데 자꾸 옷깃을 이렇게 여며 셔츠 옷깃을 왜 더운데 왜 이렇게 그 소매를 잠궈 그러면서 슬쩍 이렇게 봤는데 이거 블랙팬서 기분 안에 S 써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안에 황금이 번쩍번쩍거려. 황금이 번쩍번쩍거리길래 띵 열어보니까 그 뭐냐 원더우먼 그 황금 갑옷. 그만해 미친놈들아. 사실은 여성용이라서 부끄러워가지고. 반지의 제왕에 약간 메리아스처럼 약간 미스릴 갑옷 미스릴 메리아스. 네. 정치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왜 어느 날 우리 방송 같은데 늘 그래왔다. 늘 하던 얘기지만 새삼 죄송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 보는데 저는 좀 뭐랄까 아까 전에 우리 신 PD가 그 뭐였지? 저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자연환경을 보면서 현빈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손발이 오그라들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게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네네. 이제 장로회의를 앞두고 이제 막 저녁에 축제 같은 거죠. 네. 그렇지. 근데 그거 불 튀어넘고 그러는 장면이 영화에서 과연 필요한 건가? 불 뛰어넘으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 알지. 이건 또 저 사이코패스네 또. 왜냐하면 이제 그 장로의 이제 이제 호감을 얻어야 돼. 그렇지.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호감을 얻는데 제일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자기 문화에 자기 문화 생활을 같이 즐기는 거. 우리 게임 한 판 같이 하면 친해지고 그러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겠는데. 정말 담배 피우고 불 뛰어넘으면 그게 우리 가족 같은 건가? 나는 그걸 보면서 막 저거 오라드는 거야. 왜 저걸 뛰어넘고 막 원몰 타임 그러면서 한 번 더 뛰어넘잖아. 그러면 우리 김수풀님은 우리하고 같이 술 먹고 개판 치고 깽판 치고 개질하면서 우리하고 친숙함을 느낍니까? 불 뛰어넘기 싫어서 바보라고 이 모자라고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놀리지 않고 왜 우리 서로 더 친밀감을 느끼고 술 먹고 진상짓 부릴 때마다 더 우리는 친구다라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 수준이 그만큼 떨어졌어. 너밖에 이해 못 해줘가지고.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이 영화 2번 봤거든요. 한번 보는 바람에. 그래. 근데 2번째 봤을 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제 현빈이 그거 이제 왜냐면 현빈이랑 황정민이랑 그전까지 막 티격태격하잖아, 되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빈이 그 불을 뛰어넘는 순간 이제 황정민의 눈빛을 봤어. 반했어. 싹 돌변하더라고. 왜 또 그쪽으로 가? 저 형 존나 그러니까 뭐 그런 호감이 그런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저 형 존나 멋있는데 약간 이런 눈빛으로 싹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원래 남자 새끼들은 무모한 짓 잘하는 사람 더 멋있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누가 먼저 일어나나 약간 눈치 싸움 하다가 저놈이 먼저 뛰어넘어 주네. 오케이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쥐는 좋은 약 빨고 맞아요. 싹 빨아주더라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확실히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이 그 종족이 되게 많대. 그러니까 민족이 많고 종족이 많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처해 있는 그 어떤 내전 상황들, 뭐 혼란한 상황들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0세기, 21세기에 그 족장회의로 그런 걸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먹히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2007년까지도.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그 아프가니스탄 그 현지 어떤 상황의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장면이긴 했어. 나는 내가 봤을 맞아. 때는 이게 된다고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적이라면 그럴 수도 맞아. 있겠다라고 생각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 뒤에 역사를 알고 있잖아.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탈레반이라면서 존나 무슨 게릴라 집단 존나 나쁜 놈들 막 테러 집단처럼 생각했는데 결국엔 탈레반이 미군 다 철수하고 그러니까 철수하고 다시 정권을 잡았잖아. 잡았잖아 탈레반이.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지금 시대상이 그곳이 혼란스럽고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로 치면은 진짜 마을 이장들 모여가지고 저 마을마다 이장들이 한 군데 저 모여가지고 저 천안 상거리 같은데 모여가지고 다 불띠 넘고 이렇게 하면서 불지피 마라. 불집이 말하게 하면서 막걸리 막 돌려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야 그 잡아가는 좀 풀어줘라 하면서 막 그거지 천안 삼거리 말고 그 꼭 시골에 가면 큰 나무 같은 밑에 평상 그렇지. 있잖아. 그렇죠. 성황당 나무. 성황당 나무 이런데 모여가지고 막걸리 묻고, 돼지 그 바베큐 돌리가지고 구워 먹고 하면서 백숙 먹으면서. 그치. 근데 그만큼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현실,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또 그 가져가는 그 삼성 갤럭시 핸드폰 이런 거에 또 환장하잖아. 그죠? 갤럭시 아니고 뭐 애니콜이었나 보다. 애니콜에 환장하고 또 막 한국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어. 자기들이 막 그 위성 TV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네. 왜 우리를 속였냐면서 또 그런 것들을 거짓말이죠. 되게 빠르게 또 접한단 말이야. 그런 그건 좀 어떤 신기하더라. 그런 문화적 간극들,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좀 많이 근데 들었습니다. 잘, 그 장면. 맞아. 나도 그런 거는 좀 잘 음. 보여줬다 생각하는데, 약간 무리수 한번 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한창 이제 걔네가 이제 딱 아프간 도착해가지고 이제 차 타고 막 이동을 하잖아. 이동하는데 네. 그 앞에 폭탄 테러 나잖아.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거기가 위험한 데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알겠는데 너무 생뚱맞게 거기서 갑자기 알라가 위대하다 그러면서 터진 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걔네 딱 가는 앞에서 너무 우연적으로 이렇게 터지니까 그거는 조금 그건 제가 너무 늘 말씀드리자면 왜 그런지 알아요? 시크했지. 감독이 그 시켰어. 감독이 싫었어요. 각본에 그래 써놨어. 아니, 뭐- 나는 근데 그게 좀 휘말렸다. 이게 이런 일이 그냥 어. 우연찮게 일어난다라는 걸로 해서 뭐 약간 뭐 미군 행렬에 그런 게 있어서 황정민이 같이 휘말려서 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되겠는데 갑자기 자기 민족들이 있는 그 시장 한가운데서 그렇게 터뜨리는 그치. 거는 조금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근데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지금 오해라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야. 그 사람. 자기 민족은 아니지. 그 사람들 국민이 자기 민족이 아니고 그럴 것 같았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내전을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렇지. 총 쏘고 쏴 죽이고 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막 진짜 막 어디서든 뭐 불특정 무차별 가수들을 향한 테러들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조금 잘 그려졌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도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게 음. 좀 약간 초반 상황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네, 간지 맞아요. 네.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 협상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냥 맞아요. 영화적 장치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는 사람 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황정민이었는데 아. 황정민이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죠. 네. 머리만 네. 조금 째졌죠잉. 100% 그 슈트를 입고 있었다. 황정민이 입고 있었다. 야 그럼 하나씩 집어. 나는 여기 벗기면 S자 나온다라고.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S. 야, 이게 이거 딱 맞아 떨어지는군요. 이거구만. 야, 이 제대로네. 황정민 선배님이 저와 함께 했던 작품을 아직 잊지 않고 계시군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현장에서 제가 그 보조 출연자분들 동선을 정리할 때 옆에서 굉장히 같이 함께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우리 황정민 배우분이. 전혀 기억 못하겠죠? 절대 기억 못하겠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작품이다.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우리 방송 듣고. 너냐 그때 그 새끼? 너 때문에 내 커리어가. 신도림으로 나와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그 영화에서 아직도 그 슈퍼맨 슈트를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요즘에도 자다가 으악 일어났는데 슈퍼맨이었던 사람이 웃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보 좀 잊어요 그러면서 뭐 진짜 뭐 뭔지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영화? 전지현이 아, 기자인가 알고 그렇지. 맞아요. 기자인데 그 황정민 씨가 자기가 슈퍼맨이었다라고 믿는 거야.
그 약간 뭔가 소름 돋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그 아까 나는 행복합니다. 현빈 씨가 정신병동에 환자한 그렇군요. 맞네. 자기가 슈퍼맨이었다고 믿고 실제로 막 사람들도 구해 황정민 씨가. 그런데 결국에는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과정을 전지현 씨가 다큐멘터리로 담는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정말로 혹해가지고 아 정말로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막 전지현 씨도 믿게 그런 되는 그렇습니다. 뭐 영화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그 영화도 저기 DC 거예요? 아니요. 아니야. 아깝네. DC 쪽인 줄 알았는데. 네. 죽겠네 진짜. 해서 얘기가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이렇게 뭐 아까 전에 우리 정답타 얘기했다 이야기가 좀 꼬인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좀 뭔가 이게 좀 진행시켜 놓으면은 갑자기 신문 같은 거 들고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툭 던지면 갑자기 TV를 갖고 와서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뛰어가면서 국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좀 약간 그런 일맥상통 뭐 아니면 뭐 일을 좀 하고 있는데 TV 좀 틀어보십시오 그러면 TV 틀면 뭐가 일이 있고 뭐 갑자기 뭐 그냥 뭐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전화 전화 좀 받아보십시오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좀 후다닥 위기를 좀 주입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나는 솔직히 실제로 이래 뭐 정재호나 아니면 박대식이 막 현장에서 뛰어다녀서 그런 일들의 사건들의 어떤 그런 거를 직접 캐치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얻게 된다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 뭐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연락을 받았는데 뭐 이게 맞아요. 이런 소식이 뭐 조금씩 들려오고 맞습니다. 그거를 뭐 맞습니다.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뭐 맞습니다. 펼쳐졌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약간 크게 뭉탱이로 가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이 주인공들 말고 나머지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약간 다른 직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사건이 막 그 처음에 부족장 회의 가서 이제 막 불 띄워놓고 담배 피고 해서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맞아요. 영화 러닝 타임이 많이 남았잖아. 분명 어그러질 텐데 이제 이제 돌아가자 할 때 이제 어그러질 텐데 하면 이제 약간 TV를 이렇게 딱 들고 나. 딱! 이게 뭡니까? 아직 영화 러닝타임 남았는데 그럼 또 전화 받고 막 또 TV에서 또 뭐 한국에서 또 뭐 방송하고 있고 막. 개인적으로 조금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때 해결될 줄 알았다. 부족장에서 부족장에서. 근데 그래서 나도 데리고 오는데 다른 위기가 있을까? 문제가 생기나. 진짜요? 이런 생각을 했어. 네, 뭐 그런 게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할 만하잖아. 거기서 끝나고 데리고 오는데 이게 뭐 협상이 윗선에서 뭐 벤치를 놓은 거야. 맞아요. 인질들 다 돌려받고 났더니 근데 막 추격을 해온다든가 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 맞아요. 나는 그냥 그 장로 회의 자체를 못 믿겠더라 계속. 나는 이게 된다고 막 이랬는데. 현빈 씨가 불을 뛰어넘는 그 자세를 봤거든. 그 가랭이 그 지금 한창 이제 2세를 지금 이제 좀 태어나시게. 또 앞으로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그 뜨거운 불을 뛰어넘는 현빈 씨의 그 긴 다리 딱 봤을 때 나는 이건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황정민이 반했달까 거기서? 아니라고. 내가 부족장이라도 저 열정 인정한다. 새끼 인정한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여기서 이렇게 해결되나? 이 러닝타임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걱정을 했죠. 네네. 해결되지 않더군요. 딱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 생방으로 또 우리나라 TV에서 특히나 또 PD가 전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생방을 멈춰야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랬었잖아. 그 당시에 기억났죠. 나 영화 보면서 진짜 그때 했었어? 당시에 그런 논란이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생명이 걸려 있는데 외교적인 문제로 지금 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 그때 그때 당시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빡 떠오르면서 바람이 방송국 놈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진짜 그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정말로 스트레스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진짜 PTSD가 확 생길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왜 샘물교회는 그렇게 몸을 살리셨을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그러니까 뭐 그냥 말한 김에 그래 샘물교회 관련해서 뭐 아까 정락터님도 초반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이걸 한번 털고 하자면은 저는 사실 이거를 뭐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위험한 소재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위험한 민감하지. 소재라서. 근데 나는 그럴 거면은 이렇게 거세시켜 버릴 거면은 차라리 그냥 뭐 우리 옛날에 봤던 더 테러 라이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 아예 가상의 사건으로 그냥 아예 했어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또 약간 실화의 그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서도 논란은 맞아. 피하고 싶고 약간 비겁하다는 싶고. 생각을 좀 했어요. 나는. 음. 그 이익만 취하고 이제 그 좀 논란될 만한 건 그냥 아이고 요거는 그리고, 쳐내버려야지 하는 게 두드려 맞진 않겠다. 조금 약간 비겁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어. 조금 이제 그럴 것 뭐, 같았으면 액션 같은 걸 조금 더 차라리 강조해가지고 제가 뭐 아까 그렇죠. 처음에 처음에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 다이하드에 약간 뭐 뭐 그런 심리전 심리스릴 버전 얘기하고. 같다. 심리스릴 버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차라리 더 다이하드나 아니면 옛날에 스피드 같은 작품들 있잖아요. 약간 뭐랄까 추격 뭐 약간 뭐 범죄 막 이런 이런 쪽으로 그 조금 더 이런 속도전 이런 쪽으로 조금 갔어도 좋지 않았을까. 차라리 더 현빈의 어떤 멋진 액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오토바이도 중간중간에 많이 서 있고 한 번만 갈아타면서 오토바이도 많이 야마 가지고. 같은 거 타고 막 그래 오토바이도 중간에 한 번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오토바이도 계속 서 있고 악당들도 막 자주 만나고 막 총격전도 자주 하고 뭐, 예. 마페가 가는 데만 누가 하나씩 빌려주게. 오토바이 바퀴 3개 바퀴 4개 막 이러면서 그래 영화 또 사실- 뒤에서 한 차 3대 따라오면서 총 쏘고 뭐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네네. 액션 장면이 조금 그러니까 부족하긴 했어. 왜냐하면 그 앞에 그런 그 돈 다시 찾아오는 그 액션 이후로는 크게 액션이 없었는데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액션 장면이 그 돈가방 찾아오는 거랑 불 뛰어넘는 거 그것도 아. 액션이지. 그게 액션이었구나. 액션이지. 그거 없었으면 이 영화는 정말로 볼 게 없었어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목숨- 액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한 데다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대면 협상에는 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보여줄 게 자기 없었다고. 후대의 목숨을 건 이제 위험한 액션이었지. 조금 더 들어가도 좋지 않았어. 아니 그 대신 그건 좋았어. 뭐냐면은 중간에 네. 그렇게 막 너무 이 상황이 혼탁하고 막 진짜 너무 막 정보의 소스들도 막 알 수 없는 소스들이 너무 많이 많고 막 이런 표현이 결국에 그 사기꾼 진짜 그 협상가 사기꾼 중간에 브로커 역할로 이제 에피소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난 그거는 좋더라고. 그 사람이 나는 처음엔 진짜로 이제 전화까지 통화해가지고 바꿔줄 때는 정말 그 사람이 그쪽이랑 연결이 닿아 있는 브로커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중간에 이제 아니라는 사실이 중간에 딱 밝혀지잖아. 그래가지고 추격전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막 도사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잘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 그런 한번 겪고 났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있다 이러면서 막 장군이다, 사령관이다. 사령관이다, 막 이렇게. 탈레반이 사령관이다, 탈레반이 장군이다 그러니까 근데 사령관은 진짜였지. 맞아. 진짜였지. 그러니까 어느 정보가 진짜인지 진짜 이 분간하기가 힘든 이 혼탁한 상황, 안개에 쌓인 것 같은 상황, 요런 것들은 좀 그런 에피소드들로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이 영화가. 근데 거기서도 함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네네. 처음에 이제 그 브로커가 이제 그 현빈 음. 박대식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걔가 아프간 전문가처럼 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맞아. 걔가 와가지고 이제 막 외교부 직원들한테 이거 확실하다고 그러잖아. 그럼 나도 믿지 그러면 그렇구나 전문가일 거고. 쟤도 속았어. 이게 뭐야? 그럼 저거는 대신 돈 찾아왔잖아. 돈 찾아왔으니까 별말 못했지 뭐. 그래. 돈 찾아오고도 그 현빈이 당당한 표정이 아니더라고. 자기가 그렇지. 똥을 싼 거라 가지고. 거의 그래서 자기도 목숨을 걸고 그 돈을 다시 찾아온 건데. 왜냐하면은 걔네 어제 야근했거든. 막 그 돈 묶고 하느라고 맞아. 밤샜거든. 골면목이 없지. 그래서 불필요한 야간 노동. 그렇습니다. 야근을 야기시켰다. 그 브로커 거추가 좀 궁금한 게 그래서 교통사고 비슷하게 나서 그 사건 제압했잖아요. 그렇죠. 대치기가. 근데 그럼 걔들이 뭐 죽은 거야, 기절한 거야. 그 저녁에 왠지 그 차에서 깰 것 같아요. 온몸이야 그러면서 막 약간 그랬겠지. 뭐 죽이진 일어날 수도 않았겠지. 있죠. 죽이진 않았겠지. 죽이기는 좀 그랬겠지. 돈만 돈내 찾아왔겠지. 그렇게 너 동그러니 내버려놓고 나니까 진짜 정없네 그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뭐 어떻게 좀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뭐 근데
사실 죽여도 문제니까 뭐 그냥 그렇죠. 적당히 뭐 그냥 쟤네 나라로 넘기지 않았을까 뭐. 어차피 뭐 뭐 약간 사람 수배돼 수비로 있다 간 건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좀 그런 위협이 있다 그런 뭐 거짓 정보가 도살인다 이런 거는 좋았었는데 네. 네. 엄청 큰 뭐랄까 똥을 싸놓고 돈 찾아오면 그래도 된다 약간 이런 돈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막 이제 지랄을 하려는 찰나에 자꾸 전화가 왔어. 그래서 사령관한테 맞아요. 전화 오고 그래서 맞아. 얼렁뚱땅 속으로 그랬겠지. 그래서 지가 먼저 전화로 뛰어가잖아. 으악 뛰어가가지고 지가 아 이게 분위기가 약간 아, 이렇게 이거 내가 해야 어색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뒤에 처음에 받는 게 아니라 약간 분위기가 이제 처음에 사기 전화 한 번 오고 이제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뒤에서 이제 뭐 어떤 약간 그럴싸한 대화가 들리니까 그 바로 뛰어가죠. 타다닥 뛰어가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전에 처음에 그 사무실 와서 자기 말 안 들어줄 때는 막 발로 막 걷어차고 그러더니 뭐 난리였지. 사무실에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또 뛰어가서 여보세요. 그런가 하고 물 먹으려고 일어나면 뭐 드릴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와서 막 물 먹죠. 커피 한 잔 드시래요. 차관님, 앉아 계세요. 차관님, 커피 드세요. 둘. 앉아서 담배 하나 피세요. 불은 제가 떼어 넘을게. 그다음 정말 사서 볼펜 찾으려고 그러는데 볼펜 찾으려고 그러니까 왜 이러라고 그래 내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눈치 보여가지고 심하네. 심하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는 참 나는 이 박대식이가 입지가 되게 작아져가지고 결정적인 뭔가 힌트나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도 안 믿어주면서 또 한번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갈등이 생기는. 네. 그랬으면은 조금 더 약간 좀 쫄깃한 맛이 있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초반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그렇죠. 나중에 써먹을 그 부분은 약간 그런 거지. 결국에는 이제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저 박태식이 정재호한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는 안 되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교섭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했었잖아 미리. 네, 그렇죠. 정재호한테. 근데 결국에는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없었던 부분도 분명히 여기 내포돼 있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렇죠. 자기가 이런 식으로 돈 뺏겼다가 돈 찾아오는데 이런 실수 안 했더라도 그거 보십시오. 제가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외교적으로 안 돼. 여기 가가지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교섭해야 된다니까. 가면은 역시 전문가 말 들어야지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새끼야 넌 짜져 있어. 그러면서 너 때문에 잃을 뻔한 돈이 얼마 줄 알아? 그러면서 뭐 약간 이렇게 될 거니까 못해. 약간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지 못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네네. 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그래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한 게 정재호라는 거지. 정재호, 어떻게 보면은 어. 그나마 그 앞에 앞선 과정에서 계속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현장에서 같이 굴렀으니까. 그불 뛰어넘는 것 때문이라니까. 그렇지. 거기서 완벽하게 넘어갔지. 불 뛰어넘는 걸 보고. 죄송한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액션인데 우리가 지금 작품을 이 리뷰 내내. 나중에 넷플릭스 올라오면 다시 봐봐. 눈빛이 다시 보일 거야.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박대식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만한 입지가 안 됐을 때 결국에 마지막에 정재호가 그래도 임마가 진짜 실수는 했지만 임마 말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임마 말이 맞는 것 같다. 그치. 직접 대면해서 교섭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거를 조금 마지막에 조금 약간 결심을 하는 그런 연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이게 외교관으로서 보면 이제 뭐 거기서 차관이 그런 말도 하고 그러지만 맞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직접 하지만은 그러니까 탈레반과 직접 대면해서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교적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되게 택하기 힘든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약간 박혀 있는 이미지의 공무원들은 약간 보신주의, 내 탓 아니면 면피 그런 거. 나만 아니면 돼. 사실 나는 여기서 이제 장관이 와가지고 너 이제 한국 가라 그랬을 때 나 같았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갔을 거야. 드디어 벗어났다. 그랬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공중에 뛰어가지고 발 딱 부딪히는 거. 야호! 하면서. 그것도 눈치 보니까 한국 가서 해야지 그거는 또. 그래서 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도 말했다시피 이제 열혈이야. 그러니까 열혈인데 이게 내가
걸리는 게 뭐냐면은 막 그런 거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 한국 이제 여기 보면 차관이랑 되게 무능하게 나오잖아. 네. 그 사실은. 약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요 황정민 혼자서 거의 일들 다 해결하는 느낌이야. 그렇죠. 보면 현민이랑 둘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보다 좀 뭔가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딱 뭐 장관한테 보고하고 뭐 장관 이렇게 착착착 해서 좀 약간 멋있게 무조건 정부를 무능하게 그리는 것보다 조금 멋있게 그려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은 황정민 밑에 있고 약간 시다바리 같은 애도 있었잖아요. 뭐 공항에서 네, 가방 그렇죠. 돌리고 막 네. 그런 애들이 뭐 어디서 뭐 정보를 찾아와서 뭐 이렇게 탁탁 어. 한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좀 아, 했어도 모두가 한 좀 팀이 돼서 했었다. 딱 이제 아. 뭔가 한 마음으로 해서 딱 구해내면은 나중에 다 같이 한번 얼싸안고 이러면은 그럼 좋잖아. 근데 너무 예전에 이제 그 수리남에 약간 구상만이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은 좀 서로 막 이렇게 막 아, 도와주고 그렇죠. 그런 게 좀 맞습니다. 조금은 잘 어. 보여줬었거든요. 팀워크 이런 것들. 네, 팀워크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에 그러면은 약간 그 정재하고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테이블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딱 어깨 동무 딱 하고 오래 타치대라 데키루 막 이러면서 왜 일본어냐고. 왜 일본어인데 왜 도대체 왜 너 어느 나라 놈이야 도대체 이거. 한국 외교부에서 왜? 그 마지막 그 명장면처럼 우리라면 할 수 있다.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강하다. 왜 다 일본 만화야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그러면 그 강해보려고 이제 장관이 비행기 타고 갔는데 와가지고 사무실 오자마자 얼굴에 위장크림 바르고 방탄복 챙겨 입고 내가 M16 제발 꺼내가지고 M16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늠자 보고 가자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거 너무 가면서 비현실해. 이제 악당 출연 뭐 이런 거. 미친놈이네 진짜 이거. 네네. 뭐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왜냐면은 너무 이제 막 영웅서사잖아 이게. 한 명이 뭔가 이제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맞아요. 딱 해가지고 이제 단판을 지었다. 약간 그런 좀 느낌. 조직적인 모습을 좀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서 좀 보여줘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뭐 신봉삼을 위협하는 제2의 어떤 국뽕로로서의 자질이 좀 보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럴 리 없다. 그때는 저 노무현 정부.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실제로 네. 교섭을 하고 실제로 이제 탈레반하고 그런 이제 교섭 끝에 이제 그 피랍된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근데 그게 네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국격의 훼손을 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문제가 됐다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던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국가로서 뭐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테러 집단과 교섭할 수 없다라는 우리 뭐 이 영화에서 처음 나오는 정재호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뭐 그런 것들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을 구해야 한다라는 어떤 뭐랄까 마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뭐 잘 표현되지 않았나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실화니까 그죠? 이게 뭐 실화니까. 반박불가잖아. 이게 뭐 에이 처음에 안 된다 했다가 그 가가지고 그 교섭하고 말이 되나 하면서 근데 실화였다. 이게 가방권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다른 나라였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교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맞아요. 거니까 뭐 또 좀 강한 나라였다면은 뭐 그냥 무력으로 맞습니다. 뭐 밀어버렸을 수도. 그러니까 그 피랍된 사람들을 뭐 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뭐 이렇게 뭐 무력으로 맞습니다. 밀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구해냈다는 거에 초점이 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아까 그 봤다 그랬잖아. 그 실제 사건 뭐 이런 것들 다큐멘터리도 좀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섭도 진행시키고 뒤로 물밑 작업도 하면서 군사 작전도 준비하고 다양하게 했다고 하더라고. 특전사들 실제로 보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보냈대. 현지에 보냈다고 가가지고 하더라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대. 만약에 교섭이 실패한다면 카드가 많았네. 군사 작전을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거기 산악 지형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미군도 결국에는 거기를 점령하려다가 실패하고 나온 거잖아. 그 전에는 러시아가 또 여기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거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산악 지형들로 숨어 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게릴라 이런 테러 집단들이 엄청 그 많고 그거를 찾아 들어가서 그거를 소탕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쉬운 게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미군이 못하면 진짜 못하는 거지. 아무도 못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찾는 거 자체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실제 그랬다라는 역사적 사실들을 조금 생각하고 또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설득력 있고 더 재밌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좀 약간의 그게 몰입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치면은 네. 이게 언어라고 생각되는데 네. 이게 좀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 이슬람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네네. 그거를 통역을 통해서 들어야만 이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통해서 계속 듣고 말하고 통하고 막 이러다 그러니까 통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파슈터. 네네. 파슈토어 이 영화에서 근데 어차피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 통역을 통한 답답한 상황이 흘러가게 되는 게 좀 의외로 좀 잘 어울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 이 상황 자체가 계속 뭔가 답답하게 이렇게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대면 협상 때, 이 폭격 때리고 막 급박한 상황이 둘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막 폭격하고 막 급박한 상황 되니까 갑자기 그 탈레반 사령관이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영어로 막 서로 소통을 막 하는 거 보고. 그럴 것 같았으면 한국말 할 줄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글로벌. 나 죽기 싫어. 돈 내놔. 네, 사촌 고모 중에 한국 사람이지.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통역을 통해서 막 주고받고 하기에는 좀 긴장감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영화적인 설정으로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그 자기가 원래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거를 좀 그런 거를 숨기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 탈레반 사령관의 마음이 그 당시에는 딱 급해져가지고 그거 영어가 튀어났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장치로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 내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서 막 진짜 그 테러 집단 하는 그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젊었을 때는 그 뭐 자기 집안이나 그 자기들 이제 지원해주는 그 테러 단체들 지원받아가지고 젊었을 때 유학도 다 갔다 오고 되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또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막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은 희생되지만 자기는 안 죽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위험은 힘들지, 있겠지만 죽기 간부급 힘들잖아. 정도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적인 그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많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바깥쪽에 막 진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시 많이 배우고 막 즐길 만큼 즐기고 살 만큼 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데서 막 자기 밑에 수하들 죽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막 안중에도 없고 결국에는 자기가 막 종교적인 것 아니면 신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막 진짜 밑에 사람들한테 막 세뇌시켜가지고 주입하고 막 전파시키고 막 그런데 돼 있다라는 그런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어.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도 보면은 유학파잖아. 뭔지 알죠? 근데 거기 북한 사람 다 굶어 죽어 가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이 뭐 그 밑에 국민들 막 굶어 죽어 가는 것처럼 힘들게 살겠어요? 절대 안 그렇단 말이야. 자기는 풀스 할 거 다 하고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영어를 하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 그 폭격이 막 쏟아지면서 막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기 부하들은 진짜 협상이 잘 진행 안 되니까 막 황정민 여기 그 정재호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교섭이나 살아냈어. 자기 정치적 신념 이런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머니. 걔를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얼마나 줄 거냐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막 5천 막 익혔다가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는 어차피 그 폭격 맞아가지고 죽을 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 교섭을 막 그거를 밀당을 하는 거야 돈 가지고 5천 막 이러니까 5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4천 그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2천 그러니까 오케이 2천 협상 땡큐 막 이러잖아.
그 장면이 정말로 속물처럼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영어를 썼던 그렇습니다. 부분하고 연결돼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좋더라고. 걔는 사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진짜 민족들이 갈라져가지고 한 나라 안에서 그렇게 서로 총 쏘고 폭탄 테러하고 죽어나가고 이런 거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종의 직업의 이게 직업. 그 비즈니스인 사람한테. 거야. 이 사람한테는 이게 비즈니스고 자기한테는 이게 일종의 그냥 정치 활동인 거야. 뭔지 알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어떤 당의 이제 당의 수장들이 뭐 정치 활동하는 것처럼 자기는 전쟁은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그냥 정치 활동일 뿐인 거야. 자기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렇지. 돈이 필요하고 음. 이 사람들을 피랍하고 납치한 것도 자기 정치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치 자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인 거야, 자기는. 그럴 수도 그게 있지. 굉장히 잘 보여지는 장면이었어요. 그 약간 장면은. 패션 광신도네 그러니까. 아, 맞아. 아, 그렇죠. 옛날에 약간 정치 깡패들 이용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 테러 단체들 그러니까 딱 이용해가지고 사이비 교주들이랑 똑같네. 그 맞아, 하는 짓은. 맞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영어 쓰는 것도 결국에 폭격 맞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애들 다 나가라 그러고 이제 아, 돈 얘기하려고 맞아. 남겨놓고 자기가 그렇지, 그런 그렇지, 얘기를 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중간에 이제 주변에 폭격을 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래도 되나 싶어. 이게 교섭하러 들어갔는데 미군이 막 주변에 폭격을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너무 영화적으로 과장을 하진 않았나. 푸시하려고 좀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그 탈레반 살인관이 미국 놈들 그러면서 공중에도 총 2방 쐈는데 폭격 안 하잖아요. 그 비행기 격추시킨 거야. 그거. 무슨 소리야. 안 한다니까. 총 쏘고도 폭격 격추됐어. 그렇군요. 굉장히 아니, 명사수였군요. 태공 미사일도 아니고 뭐 총싸움. 권총으로 맞춘 거야. 내가 봤을 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거든. 자기도 전쟁 오래 했으니까. 내다가면 딱 맞춘다 이래가지고 이제 맞춰서 떨어뜨렸어. 두 대는 떨어졌다. 두 대 떨어뜨렸습니다. 굉장하군요. 그러니까 조용해졌는 거다. 네. 아니 지금 장사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그런 기분 나쁜 느낌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뭐 저는 이 영화가 진짜 마지막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나 싶을 정도로 저도 마지막 장면 되게 좋았었어요. 맞습니다. 교섭하는 장면. 네네. 네. 기싸움 같이 근데 멋있었어요. 그 더 뒤에 이제 마지막에 엔딩 이후에 탈레반이 이제 약속을 다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이랑 국정원 요원 데리고 있던 애까지 다 살려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영화적으로는 뭐 깔끔하게 그냥 끝나는 느낌이긴 한데 네. 그게 사실 좀 약간 이때까지의 탈레반의 행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 물론 뭐 현실에서도 뭐 돈 받고 뭐 다 풀어주기는 했었지만 돈은 주지 않았다고 끝까지 뭐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안 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갔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그냥 뭐 그렇게 다 살려주고 네. 다 그렇게 좋게 끝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뭐 현실이 그게 있지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정닥터 취향의 피와 살이 한번 튀었어요. 아니. 그렇군요. 아니 마지막에 그 인질로 잡았던 국정원 요원까지 그러니까 햇반을 편안하게 잘 살려줬다. 햇반을 돌릴 타이밍이 없었다. 그게 좀 불만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탈레반 기조랑 안 맞다 이런 거죠. 아니면 마지막에 현빈이 잡혀갔으니까 내 놈이 다시는 불을 촐싹거리면서 뛰어넘지 못하도록 두 다리를 그까지는 좀 심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누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인인가 진짜. 누가 죄인인가? 이 토크의 죄인 누구인가? 너 임마 너. 아니 근데 뭐 그 끝에는 좀 저는 약간 뭐 배드엔딩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네. 뭐랄까요? 원했어.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모가디슈에서 약간 그런 좀 쓴맛이 나는 엔딩이 있었잖아요. 서로 맞아요. 이렇게 갈라요. 모가디슈의 엔딩은 정말로 명 엔딩이죠. 그 엔딩은. 그렇죠. 좋았죠. 네. 근데 꼭 현빈이 어떻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쓴맛 나는 뭐 민족 이념도 뭐고 아무것도 없었다 약간 그런 쓴맛 나는 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마지막 엔딩 좀 너무 액션 활극 같이 좀 끝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도 조금 아쉬웠던 게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 위성 그러니까요.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네. 서로 안부까지 전하고 약간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오글거리더라고. 약간 오글거리지. 오글거리지.
그러니까 너무 마지막까지도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어 주려고 하는 어떤 감독의 어떤 약간 그런 심리가 좀 보이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마지막에 현빈이 이제 이제 낙타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 카심이랑 같이. 그럴 때 이제 한쪽 팔이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거야. 윈터 솔저. 근데 황정민은 끝까지 그 사실을 모르겠지. 괜찮은데. 좋은데. 영화 썼어. 박대식은 옷 안에 비브라늄 방탄 쇼트를 입고 있지 않았던 거야. 나도. 왜냐면 그 방탄 쇼트를 정재호한테 양보를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요? 대신 팔이 절단돼가지고. 옷이 한쪽이 이렇게 펄럭펄럭. 슈트가 민소매였어. 그렇구나. 나시. 네네. 괜찮은 엔딩이었겠는데요. 파란 쪽이 없는 엔딩. 그냥 완전 마지막에 뭔가 또 뭐 피랍됐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뭔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구해내겠다. 뭐 우리나라 정부가 또 한 번 해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거는 그냥 일어난 사태에 대한 그냥 표면적인 해결의 그냥 연장선일 뿐이고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그냥 다 무시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무시되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냥 우리 정부 잘했다로만 이제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완벽한 그런 국뽕 부분과- 영화지. 그냥 국뽕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애국가까지 올라왔다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아리랑 춤추는. 마지막에 나는- 마지막 사건은 그거잖아. 아덴만 여명 작전. 아덴만. 그거죠. 맞아요. 네네. 그럼 나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네. 그런 엔딩이 날까봐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현빈이 과거에 이제 그 이라크에서 그 인질을 구해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잖아. 그렇죠. 씨발 이거 희생 엔딩으로 가나요? 막 혼자 그러고 있었거든. 이번엔 구했어 막 그러면서 막 가실까봐 또 그래 한참 걱정했는데 뭐 사실 위험한 멀쩡하게 요소가 살아 계셔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신 PD의 예상은 맞는 적이 없죠, 잘.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 네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 한 번 대신 맞을 것 같았잖아 왠지. 약간 불안했어. 약간 뛰어가서 맞을만 하더라. 그 정재호 왔을 마지막에 때. 차 돌아서 가고 황정민이 뒤를 돌아보는데 무릎 꿇고 손머리 위로 얹는데 현빈 눈이 많이 촉촉하더라고. 그래야 좀 불안하긴 했어, 확실히. 개새끼 네네. 가라다고 진짜 가다. 네네. 자, 저희 인상적인 장면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아쉬운 장면도 얘기하고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 PD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요 아까 이제 한번 했던 거를 이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겁한 영화십니다. 라고. 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접니다. 네, 뭡니까? 네. 총평. 이교 섭섭한데요. 이교? 이겨 네. 섭섭한데요. 섭섭한 부분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네. 좋은 영화였지만은. 네. 그다음 우리 봉삼 씨. 네. 좋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교섭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교섭에 들어가는 섭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말장난으로 총평을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네. 김수뿌리랑 비싸겠군요. 글쎄요. 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 교섭이라는 흥행의 벽. 뚫어 송태섭! 이게 송태섭! 잘하네. 적에게 맡기다니. 와, 섭으로 시작해서 섭으로 끝나는 수미상관의 총평을 아이씨 준비해서. 일본 만화로 끝났지. 씨. 왜냐하면 지금 슬램덩크가 교섭이 조금 올라오다가 또 이제 슬램덩크 다시 이제 치고 올랐다는 잡혔어.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교섭을 뚫은 송태섭.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 얘기하라니까 슬램덩크 끝까지 얘기하네. 이게 뚫어 송태섭!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답선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논쟁을 피해서 흥행도 피해갔고 정직하게 한 길로만 가서 뻔해진 영화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이동진 같은 평론을. 오랜만에 정동진 같네요. 네네. 그렇네요. 네, 이제 총평까지 다 해봤습니다. 네.
예, 영화 교섭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들에게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네. 다음 주 예고입니다. 다음 주는 바빌론입니다. 와우. 와우. 야, 바빌론 기대되네요. 영화관 갔더니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빌론 포스터가. 네네. 감독님 이름 옆에 위플래시 라라랜드 감독이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더 퍼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놈들 좋은 이야기만 했네요. 그렇군요. 네네. 참고로 이 영화 189분입니다, 여러분. 아하. 네. 상당히 기대요. 네. 짧지 않은 영화. 빨리 다른 갔다 의미로 가세요. 기저귀를 차고 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네. 이렇게 14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